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칸트는 누구인가? 임마누엘 칸트. 1724년 독일의 작은 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 간 철학자입니다. 그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여행도 극적인 모험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어쩌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칸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생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했고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저기 칸트 교수가 지나가네. 이제 정확히 오후 3시 30분이야.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았을까요? 칸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서 온다는 것을. 위대한 생각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평생 3권의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물었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고, 판단력 비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세 질문이 바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칸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고, 유명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부유하지 않았지만 존엄했습니다. 그는 8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져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칸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칸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200년 전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다간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20대는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30대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되묻고, 40대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를 자문하고, 50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고, 60대 이상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를 성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 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다. 20대 여러분은 지금 스펙을 쌓고 경력을 만들고 인정받기 위해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학벌이나 연봉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이미 존엄한 존재입니다. 30대 여러분은 승진과 성과, 결혼과 육아 사이에서 소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칸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단으로 살고 있는가,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되물으라고 합니다. 40대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도덕이다. 편안함이 아니라 당당함이 인생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50대 이제는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올 시기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남습니다. 60대 이상 칸트는 말합니다. 도덕적 품격에는 정년이 없다. 몸은 약해져도 영향력은 줄어들어도 존엄하게 사는 것만은 끝까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게 원칙대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20대는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말하며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30대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라며 타협합니다. 40대는 이미 늦었어라며 체념합니다.
50대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며 정당화합니다. 60대 이상은 이제 와서 뭘 바꿔라며 포기합니다. 칸트는 이 모든 변명에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은가? 이것이 바로 칸트가 제시한 정언명령입니다. 내가 하려는 행동이 모든 사람의 법칙이 되어도 괜찮을 때만 행동하라.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약속을 어기려는 순간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가? 부정을 저지르려는 순간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칸트는 인간의 행동을 평가할 때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20대 여러분, 여러분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묻습니다. 그 성공이 어떤 방식으로 얻어진 것인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합격,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승진,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30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양심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칸트는 말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나쁜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40대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나요? 칸트는 묻습니다. 그 행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50대 여러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때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기억일 것입니다. 60대 이상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지금이라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것을 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의지란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양심 때문에 거절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20대에게 이것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0대에게 이것은 회사에서 불법 지시를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40대에게 이것은 부당한 이익이 생겼을 때 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50대에게 이것은 자녀에게 정직한 삶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게 이것은 생애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이런 선택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칸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20대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도 여러분처럼 존엄한 인간입니다. 30대 여러분, 직장 동료를 성공의 도구나 경쟁 상대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인간입니다. 40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대리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50대 여러분, 배우자를 노후를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돌봄의 제공자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60대 이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의무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도 손주도 요양보호사도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고 존엄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자율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율이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양심 앞에 책임지는 삶입니다. 20대는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이유로 선택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삶을 따라하고 트렌드를 쫓고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칸트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선택인가? 30대는 가족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외부 압력에 따른 행동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40대는 이미 많은 것을 쌓았으니까라는 이유로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칸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하며 사는가? 그냥 흘러가는가?
50대 이후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과시할 것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이가 들수록 찾아온다. 그렇다면 칸트는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칸트는 행복에 대해 아주 냉정했습니다. 도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20대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30대 여러분,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승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40대 여러분, 양심을 따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대 여러분,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60대 이상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편안한 노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덕이 없는 행복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얻은 편안함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위에 쌓은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그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기억 하나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칸트가 생각한 존경받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20대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30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40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50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60대 이상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일관된 사람이라고. 그는 도덕을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보았습니다. 착해지고 싶다고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정말 옳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모두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칸트는 평생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두고 시계처럼 사는 사람이라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 자기 절제가 곧 자기 존엄이라는 것. 20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며 밤을 새우고 건강을 해칩니다. 30대는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며 원칙 없이 살아갑니다. 40대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라며 규율을 놓아버립니다. 50대는 나이 들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자기 규율이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은 이제 뭘 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존엄은 마지막 숨까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고. 누가 보지 않아도 지키는 원칙. 손해를 봐도 버리지 않는 기준.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는 품격. 이것이 칸트가 말한 존엄한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원칙은 다른 모든 사람이 따라도 괜찮은가? 20대 여러분, 지금 하려는 선택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선택인가요? 30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자녀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인가요? 40대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인가요? 50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옳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60대 이상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칸트 철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었는가다. 20대는 스펙을 쌓습니다. 30대는 자산을 쌓습니다. 40대는 경력을 쌓습니다. 50대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60대 이상은 의미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덕적 품격. 몸은 늙어도 지위는 사라져도 관계는 줄어들어도 도덕적 품격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 오늘 한 침묵, 오늘 한 양보, 오늘 한 거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이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200년도 더 전에 살았지만 그의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0대는 자신의 가능성을, 30대는 자신의 한계를, 40대는 자신의 위치를, 50대는 자신의 인생을, 60대 이상은 자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대는 배워야 하고, 30대는 쌓아야 하고, 40대는 나눠야 하고, 50대는 정리해야 하고, 60대 이상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모든 나이에서 우리는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해도 됩니다. 20대는 가능성을, 30대는 안정을, 40대는 의미를, 50대는 평화를, 60대 이상은 완성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칸트의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20대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평생 원칙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0대 여러분, 지금 바꾸면 아직 많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0대 여러분, 지금 돌아서면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50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존엄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존엄하게 살기에, 인간답게 살기에, 철학적으로 살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오늘 하루 칸트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행동이 모든 사람의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가? 나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여기까지 칸트가 전하는 인생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